자, 둘째 시간. 자, 이제 제3자 위한 계약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관계랑, 자, 그리고 대가 관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기본 관계는 말 그대로 이 계약의 기본이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매도인으로 주로 등장하는 요약자, 이에 대해서 승낙한 주로 매수인으로 등장하는 낙약자, 이 요약자와 낙약자 이 둘의 관계를 가리켜서 자, 우리가 이 계약의 기본이 되는 관계다, 기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수익자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약자하고 수익자 이 둘의 관계를 대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이 관계를 이 지문에서 물어볼 때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기본 관계. 이 관계가 영향을 주고 이 관계가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만약에 기본 관계 자체가 무효로가 돼버리면은 제3자의 권리도 없어져 버리고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본 관계 속에서 갑이 부담하고 있던 목적물 넘겨야 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을도 거기에 맞춰서 이행할 것을 거절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갑이 부동산 안 넘겨줘요. 그럼 을이 병한테 돈 줘야 돼요? 돈 안 주고 항변해도 돼요? 항변해도 됩니다. 이행 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관계가 나오면 대항할 수 있고 이행 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가 관계를 물어본다면 대가 관계가 만약에 무효다라고 나왔다. 그 경우는 기본 관계에는 영향이 일단 없거든요. 그러면 을은 대가 관계 무효를 핑계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지문들 함께 볼까요? 자, 일단 1번입니다. 갑과 을의 그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계약 자체가 취소됐고 갑과 을의 계약은 기본 관계입니다. 자, 기본 관계가 무효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제3자 병이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급부 청구권이 소멸한다라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을은, 낙약자 을은 갑과의 관계 속에서, 즉 그 기본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이 있을 때 병 쪽에서 돈 달라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첫째 줄에 기본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이다 라는 이 말은 기본 관계 속에서 갑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갑 쪽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을 입장에서는 기본 관계를 놓고서 그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돈 안 줘. 자, 내려갑니다.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이 지금 부동산 안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면 을도 마찬가지로 병에게 줘야 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대가 관계입니다. 자, 지금 갑과 병의 채권 관계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가 관계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계약, 갑과 을의 기본 관계 자체가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영향 없습니다. 지금 엑기스 94페이지입니다. 자, 2번. 을은 병 쪽에서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병이 돈 달래요. 그런데 갑과 병 사이 법률 관계 항변. 이거 지금 무슨 관계 말하는 거죠? 대가 관계 말하는 거죠.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을 가지고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건 이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항할 수 없다. 네.
대가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과 병의 법률 관계가 무효입니다. 결국 무효가 된 건 지금 무슨 관계가 무효로가 된 거죠? 대가 관계가 무효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할 것을 거절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고, 거절 못하니까 이제 을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하기 전입니다. 제3자 쪽에서 수익 표시를 하게 되면은 제3자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제3자 위안계약, 요약자 갑, 그리고 낙약자 을, 그리고 수익자 병이 있는 거죠. 여기서 수익자 병 쪽에서 낙약자한테다가 수익의 표시를 해요. 수익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제3자 병 같은 경우는 을로부터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 표시를 해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어야 권리가 발생했어요. 권리가 발생했죠. 그래서 수익 표시는 권리의 취득 혹은 발생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을이 하는 그 수익 표시 상대방이, 병이 하는 수익 표시 상대방이 낙약자 을이라는 것이고요. 자, 2번 내려갑니다. 수익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수익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과 관련이 있어요. 제3자의 권리와 관련이 있어요. 권리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권리 취득과 관련된 겁니다. 자, 3번 병의 권리는 병이 을한테다가 수익 표시를 하게 되면 성립시로 소급해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익 표시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소급표는 없다. 자, 4번입니다. 수익의 표시를 한 병은 이제 을 상대로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돈 달라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병이 매매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수익 표시를 할 것처럼 하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을은 궁금할 수밖에 없죠. 병이 수익 표시 안 하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을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병한테다가 계약 이익을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6번처럼 을이 기간 정해서 병한테다가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기간 내로 확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확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 병이 수익을 받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거절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한 후입니다. 자, 1번 병이 수익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을 상대로 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병이 수익 표시를 하고 나면 확정적으로 권리를 가졌죠. 그럼 이거는 온전한 병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후에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합의를 통해서 이 제3자 병이 갖는 그 권리를 변경시킨다거나 소멸시킨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3번입니다. 근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유보해놨다는 거죠. 특약을 맺었던 거죠. 그러면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지문입니다. 계약법이라서 그렇죠, 그죠? 합의가 우선이라서. 자, 4번입니다. 갑과 을은 합의 해제할 수 없습니다.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병의 권리를 없애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갈게요. 6번 요약자 쪽에서 해제권이나 취소권 행사를 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을 쪽에서 대금을 안 주고 있어요. 자, 을 쪽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돈 안 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럼 해제를 병이 할 수 있어야 갑이 하셔야 돼요. 갑이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갑이 당사자거든요. 이때 갑이 해제를 할 때 병 동의 필요 없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요. 이렇게 단독 행위 해제는 병 동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왼쪽 밑에 수익 표시한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 둘이서 합의 해제 못한다고. 둘이서 합의로 해제하는 거는 하고요, 못하고요. 못하고 오른쪽 동그라미 1번에서 봤던 거는 단독 행위 해제권 행사하는 거. 이건 하고요, 못하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병의 권리가 이미 확정된 후라고 해도 계약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제3자는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취소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3자라서 그래요.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을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해제할 수 있죠. 병은 해제 못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해제가 됐다고 해서 병이 나서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자,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3번 병은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4번 만약에 계약 당시 기망이 있었다면 이거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하고 말고는 갑이 결정할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병이 나서서 취소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번이죠. 갑이 을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계약을 해제해 버렸죠. 이때 병이 취할 수 있는 건 해제 원상회복 청구 못한다 그랬죠. 내가 손해가 생겼으니까. 돈 못 받아서 손해가 생겼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고요. 자, 이때 을은 이미 대금 지급했던 거를 병한테다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다가 청구해야 되는 거죠? 맞죠. 갑한테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고 갑 쪽에서 을한테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 쪽에서는 병한테다가 대금도 지급 다 했죠. 이행을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부동산도 넘겨주고 대금도 다 지급을 했는데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가 될 수가 있죠. 자, 계약이 무효로가 돼버리면 소금 무효 상태를 전제로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을은 취득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취득했던 을의 소유권이 갑한테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말소 등기 안에도 소유권 돌아갑니다. 그럼 을 같은 경우는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고 싶죠. 근데 이 돈을 돌려달라고 제3자한테다가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계약의 무효가 됐을 때 청산의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자,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다가 반환 청구를 할 게 아니라 갑한테다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 보시고요. 이제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자 위한계약 페이지는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31번 문제. 금전 소비대차이기에서 병에게 2억을 지급해야 되는 갑입니다. 갑이 지금 병한테 줄 돈이 있네요. 2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때 자기 소유 토지를 2억에 매수한 을과 합의했고, 그리고 을이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럼 형태는 똑같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고요. 그리고 대금은 병이 받기로 하는 제3자 위한계약입니다. 1번 수익 표시를 했고, 근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네요. 그러면 갑이 채무 이행 안 하죠. 그럼 이거 무슨 관계에서 문제 생겼어요? 맞습니다. 기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죠. 자, 그렇다면 을은 이제 병한테다가 2억 지급 거절해도 되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선답이다. 병이 수익 표시를 했고, 자, 이때 을이 갑과 병의 계약이 무효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가 돼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그죠?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됐을 뿐이죠. 그럼 을은 그냥 계약했던 대로 이행해야죠. 자, 그러니까 병 쪽에서 지급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 거절돼 안 돼? 거절 안 되죠. 그대로 이행하셔야 됩니다. 2번 정답. 자, 3번 갑과 을이 이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고 유보해 놓으셨네요. 야. 그럼 이게 유보를 해 놓으면 수익 표시 후라고 해도 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켜야지. 이거 돼 안 돼? 됩니다. 가능합니다. 4번 을은 병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가지고 2억 원 향수 여부 확답 최고할 수 있죠. 이거는 병이 수익 표시를 안 하니까 궁금하니까 최고했고, 자, 근데 이때 이제 기간 내로 확답을 받지 못했고, 그럼 이거는 병 쪽에서 이 거절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 쪽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제할 때 이거 지금 합의 해제라는 거예요? 단독 행위 해제 말하는 거예요? 단독 행위 해제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병의 동의를 얻을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33번 문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자, 1번 무슨 단어 보이죠? 중첩적 채무 인수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나오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되고 안 되고. 기억나세요? 그죠? 자, 면책적 채무 인수.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다. 근데 뭐는 제3자 위한 계약이라 그랬어요? 병존적 채무 인수. 네? 병존적.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맞죠? 네. 근데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죠? 중첩적 채무 인수래요. 그럼 이거는 면책이에요, 병존이에요? 병존이죠, 병존. 맞아요, 병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맞아요. 하여튼 노무사, 그죠? 자, 제3자 계약이 맞습니다. 그죠? 병존적 채무 인수. 네, 노무사. 네. 자, 2번 제3자를 위한 도급 계약이 있었고, 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던 그 제3자가 완성된 목적물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낙약자는 제3자한테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간 노무사죠. 도급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자,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갑을병이 있는데, 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좀 고쳐야 돼요.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갑이 을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야, 돈은 내가 줄게. 공사 대금은 내가 줄게. 공사 대금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내 거 건물 말고 병 거 건물 공사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제3자 위한 계약했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나 도급 계약은 갑과 을이 했던 거거든요. 내가 일을 맡길게. 네가 일 좀 해줘. 도급 계약은 갑과 을이 했던 거고, 이렇게 요약자, 낙약자. 근데 형태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다르죠. 노무사라서 병이 돈을 받아요, 공사를 받아요? 공사를 받는 거죠. 이것도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받았는데 이거 하자가 있더라고요.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그럼 하자가 있으니까 병이 나서서 뭐 도급 계약을 뭐 해제하냐? 그건 못하죠. 그런 건 할 수 없고, 다만 여기서처럼 뭐는 할 수 있죠? 예,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해서 지금 둘째 줄에 오른쪽에 낙약자 저 을은
제3자한테다가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요약자, 낙약자 합의했고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유보해 놓으셨군요. 그럼 이건 유보를 해놨으니까 둘째 줄 끄트머리 가보시면은 그 이후 요약자, 낙약자가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유보시켜 놨으니까요. 자, 4번입니다.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요약자가 낙약자한테다가 급부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권리 있겠습니까? 예.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죠. 여기서 수익자는 수익 표시를 해서 자, 낙약자한테다가 수익 표시를 해가지고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빨리 병한테 돈 줘. 계약한 거대로 병한테다가 돈 줘. 라고 갑이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갑도 을한테다가 계약상 채무 이행을 해야 되고 을도 병한테다가 이행을 하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그거를 이행하시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4번도 틀렸죠. 자, 5번입니다. 제3자가 수익 표시했고 이때 요약자는 낙약자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단독행위 해제 말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35번 문제. 또 노무사네요. 자,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계약금 계약이 갑자기 나오네요. 자, 계약금 계약 나중에 계약법 강론 파트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이거 요물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요물 계약? 있죠.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 2개 외우라 그랬습니다. 뭐랑 뭐랑 요물 계약이에요? 맞습니다. 현상 광고하고 계약금 계약 2개 요물 계약입니다. 맞아요. 자, 2번 승낙자가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죠. 이렇게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청약은 거절한 거죠. 새롭게 청약한 걸로 보게 됩니다. 맞아요. 자, 3번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랬죠? 교차 청약이라고 했습니다. 교차 청약. 교차 청약에 있어서 계약 성립 시점은 양 청약이 다 도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청약 다 도달이 돼야, 네, 그래야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이거는 견적서를 말하는 겁니다. 견적서. 이거는 중도 파기 손해에 포함되지 않아요. 교섭중 부당 파기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교섭중 부당 파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야, 내가 건물 지어야 돼. 근데 건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견적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을한테 견적서 받고 다른 사람한테 또 받아도 돼요. 또 받아도 돼요. 병한테도 견적서 받고. 견적서를 여러 업체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견적서를 받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갑이 그 안에서 선택할 문제죠. 누가 괜찮을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야, 계약 체결될 거니까 준비하라고 했어요. 갑이 준비를 하라고 했고 아직 계약 체결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교섭 단계죠.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죠. 둘이서 자,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준비하려고 이제 착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사를 해야 될 테니까 사람도 뽑고 사무실도 구하고
이제 이행을 위해서 착수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갑이 갑자기 교섭 단계에서 나 너랑 계약 안 할래. 나 너랑 계약 안 할래. 부당하게 파기해버리면 그러면 을한테 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갑과 을이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지만 갑이 부당 파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이 손해와 관련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이게 교섭 중 부당 파기입니다. 이때 을이 갑한테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부당 파기. 부당 파기가 불법이라 그랬어요. 판례. 야 이건 불법이야. 배상해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착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그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견적서예요. 견적서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안 되더라도 들어갔을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 파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적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계약 체결이 설령 좌절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 이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견적서. 이건 이제 중도 파기의 손해에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배상 청구 못합니다. 자, 5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 낙약자, 합의 말고도 제3자의 수익 표시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거다. 아니죠.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하면 계약이 성립해야 권리를 취득해야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성립하고는 상관이 없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엑기스로 오셔가지고요. 자, 계약의 해지 해지는 엑기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자, 일단 먼저 자, 밑에 쪽에 2번을 보시면은 약정 해제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3, 4, 5번과 관련된 건 법정 해제라고 부릅니다. 약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다릅니다. 약정 해제라는 거는 특약하기 나름이고요. 법정 해제 사유는 뭐였어요? 법정 해제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네? 특강 들으셨던 분. 특강 들으셨던 분도 법정 해제 사유가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런 거죠. 자, 갑이 을한테다가 토지를 넘기기로 했고 을은 대금으로 5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토지 사서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허가 못 받아. 허가가 안 나면은 그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특약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갑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만약에 매수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해제를 한다면 이거는 당사자가 정했던 해제권이죠. 이런 걸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약정해제. 이건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근데 약정해제랑은 별개로 예를 들어 갑이 토지를 을한테다가 5억을 다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토지를 인도시켜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계약을 위반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그거를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제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을이 갑한테 중도금 3억을 줬고요. 아직 잔금 2억은 안 준 상태. 근데 갑이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맞춰보세요. 자, 을은 얼마를 줘야 되고요? 잔금 2억 줘야 되고 갑은 토지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토지를 안 넘기잖아요.
을도 대금 안 주죠 지금. 이러면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이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둘 다 안 하고 있거든. 그럼 둘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다, 책임 없다. 책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로 하는 거는 을이 2억까지 다 지급을 했음에도 나는 이제 다 지급했다. 난 이제 이행을 다 했다. 했는데 근데 갑이 안 하니. 이러면 이건 균형 상태가 아니죠. 이때가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때.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 위반이라는 거죠. 네가 계약을 위반하는 거잖아. 계약 위반. 민법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해서 만들어진 해제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예요. 그래서 이걸 법정 해제라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법정 해제의 그 사유가 되는 채무 불이행이 큰 틀에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불능이 있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자 일단 오른쪽으로 가보죠. 3번에 이행 지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6번에 보시면은 이행 불능이 나오죠. 이 두 가지가 큰 틀에서 채무 불이행인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지체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돈 안 주기. 이게 지체죠, 지체. 자, 이렇게 매수인이 대금 지급해야 되는 걸 지체한다면 이때는 최고를 해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하고 해제. 자, 2번 내려갑니다.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자, 내려갑니다. 밑에 4번과 5번. 자, 4번처럼 미리 거절할 수 있죠. 채무자가 이행한다고요? 이행 안 하겠다고요? 이행 안 하겠다고 명백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 한다고 명백하게 표시했으니까 이때는 최고를 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번 내려갑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가 미리 거절했다가 그다음 뭐 했어요? 철회했어요. 이럼 다시 원점이에요. 미리 거절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상대방 쪽에서 해제를 할 때 최고를 해야 해제, 최고 없이도 해제. 최고 해야 해제라는 거죠. 최고 해야 해제. 그리고 최고 없이는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점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정기행위요. 정기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해줘야 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3번처럼, 동그라미 3번처럼 옷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했는데 이 화환이 결혼식이 끝났는데도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미 이 화환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목적 달성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해제는 해야 된다. 뭐는 할 필요 없고 최고는 할 필요 없고 뭐는 해야 돼? 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위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 시기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정기 행위를 지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성질상 일정 기간 내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정기 행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정기 행위를 그 시점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죠. 지체 중입니다. 이때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는 지문입니다. 뭐는 할 필요가 없지만 최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행 불능입니다. 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됐다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번 이행 불능으로 해제할 때는 급부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수인 쪽에서 갑이 건물을 넘기기로 했고 을은 대금으로 5억을 지급하기로 했고 매매 계약이 체결됐던 거죠. 이때 매수인이 일단 중도금으로 3억을 준 상태였어요. 자, 중도금으로 3억을 지급해 놨는데 아직 잔금 날짜 좀 남았습니다. 자, 잔금 2억은 잔금 2억은 8월 27일자로 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날짜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을은. 근데 그러던 중 이 건물이 갑이 관리 못해서 화재로 멸실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행을 지체하는 거예요? 이행이 불능 상태가 됐어요? 이행 불능이 돼버린 거죠.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돼버렸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하고 3억 지급했던 거 돌려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을이 해제할 때 잔금 2억을 주고 해제해야 돼요? 2억 안 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 안 주고. 뭐하러 줍니까? 잔금을 준다고 해도 다 돌려받아야 될 돈들이죠. 그러니까 반대급부 제공 없이도 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8월 27일까지 이행기까지 기다려야 되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기다릴 필요조차도 없고 자, 그리고 최고를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것들 다 필요 없고 즉시 체결했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잔금, 반대급부 제공도 없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리고 최고를 할 필요도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쌍무계약에서 1방이 이행을 제공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둘째 줄에 이행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그 여부는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제시 기준 판단. 4번 내려갑니다. 일부가 이행불능이네요. 그치만 목적 달성은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원래 일부 무효는 원칙상 일부만 무효였어요? 전부 다 무효였어요? 전부 다 무효였죠? 같은 맥락이에요. 일부만 이행불능 상태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거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계약 전부 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거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해제 사유가 되는 거는 주된 채무 불이행이 해제 사유라는 거죠. 부수적인 거 뭐 있었어요? 네? 리모컨 부수적인 거였죠. 그죠? 리모컨 망가졌다고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까? 네? 아파트 매매하고 있는데 리모컨 망가졌네? 해제할게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해제하려면 그 아파트가 망가져 있어야죠. 그죠? 리모컨 가지고 안 됩니다. 네? 배달기사 출발했다는데 자꾸 안 오죠. 열받죠? 근데 짜장면이 도착했다고요. 근데 단무지 않았다. 네? 단무지 않았다고 해제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부수적인 거. 자, 그래서 1번에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인 그 채무 불이행은 부수적인 채무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계약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문제는 이 협력 의무 있죠. 협력 의무. 이거 부수적인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 부수적 의무, 우리 시험에서 유일하게 출제되는 부수적인 거 협력 의무밖에 없어요.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력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해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협력을 청구하되 계속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는 못하고요. 해제는 못하고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8번 해제권 행사입니다. 자, 당사자가 여러 명이네요. 그러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하셔야 되고 상대방 전원에 대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해제를 할 때 계약 당사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매도인 측이 이렇게 두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도하는 부동산을 둘이서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매도인 두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인이 그러면 빨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는데도 매도인 측에서 자꾸 물건 안 넘겨서 이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매수인 쪽에서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이때 해제권 행사는 갑에게 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된다. 전원에게 다 해야 되죠. 이게 전원에 대하여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인 측도 두 사람이었다.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 매수인 AB 측도 공유하는 형태로 매수할 수도 있죠. 이때 해제는 A가 해야 돼요? B가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된다. B도 전원에게 대해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각각 두 명 있으니까 해제권 행사는 총 4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처럼 당사자가 수인일 때 그 중에 한 사람한테다가만 했던 그 해제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해제가 되면은 계약은 무효로가 되는데 소급해서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가 되는 겁니다. 자, 10번 내려갑니다. 해제가 되면은 양 당사자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그 원상 회복은 동시 이행 관계죠. 자, 따라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 매매했던 게 해제가 됐으니까 매수인은 인도 받았던 토지를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계약 해제로 반환을 할 때 그 이익의 범위는 이익의 어떤 현존 여부나 선이든 악이든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받았던 것들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처럼 원상 회복시킬 때 매매 대금 줄 때 이때 그 둘째 줄에 지연 손해금 받았던 거가 만약에 있다. 그것도 다 돌려주라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과실상계가 적용되냐는 거예요. 과실상계. 안 됩니다. 과실상계는 다 안 됩니다. 표현대리에서도 과실상계가 안 되죠. 표현대리 기억나세요? 표현대리. 뭐 단어는 뭐 들어봤죠.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은 본인 쪽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쪽에서 상대방한테다가 네 잘못과 내 잘못을 퉁치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은 매도인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야, 나도 잘못 있는데 너도 잘못 있으니까 우리 과실 퉁치세.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해제가 돼가지고 원상 회복을 하는 경우도 그냥 선이고 악이고 현존 여부 안 따지고 받았던 것들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부 다 과실 상계가 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과실상계를 물어보면은 그냥 전부 다 안 된다 라고 답을 하셔도 푸는데 지장 없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12번도 확인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향 안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이제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해제 파트에서 나오는 제3자가 또 나오고 있죠.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